어제 동네 슈퍼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웃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만 깜빡깜빡해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분의 손은 차갑고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했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손발도 차가워지는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신호를 알아채고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하면 3개월 안에 몸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제 가족에게도 권하는 아침 한 잔의 비밀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 한 잔이 어떻게 혈관을 다시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며 손끝의 온기를 돌려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웃 할머니의 차가운 손끝이 며칠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겨울 아침 세수를 하려는데 손가락이 뻣뻣하더군요. 그때 저는 날씨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추위 탓이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손끝이 저려서 베개를 잘못 베었나 싶어 넘깁니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겁고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계단 몇 층 올라갔을 뿐인데 숨이 차고 운동 부족이라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이 증상들이 따로 나타나면 대부분 피로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함께 나타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쓰러지기 전 몇 달 동안 이런 작은 증상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손끝 저림, 머리 무거움, 가벼운 어지러움, 원인 모를 피로감. 대한뇌졸중학회 통계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약 70%가 발병 전 경고 증상을 경험했지만 절반 이상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쁘니까요. 병원 가기 귀찮으니까요. 설마 내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의사이면서도 제 몸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말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지질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혈액점도도 기준치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큰 경고가 됩니다. 그 경고마저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멈춰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아침마다 손이 차갑지는 않으신가요? 머리가 자주 멍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를 돌봐달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 그 숨겨진 원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혈관에 문제가 생기나요? 혈관 건강은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예민해집니다. 외부 침입자가 없어도 몸이 스스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오래된 배관처럼 안쪽에서 조금씩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12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만성염증 지표가 높은 그룹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뇌에 잘 전달되지 않죠. 하루 종일 커피나 차만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천천히 흐르고 좁은 혈관을 지나갈 때 벽에 달라붙습니다.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노인은 1.5리터 이상 마시는 노인보다 혈액 점도가 평균 18% 높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고 혈중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르티솔 분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자면 스트레스가 풀렸지만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죠.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하루 수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45% 높았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염분 과다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염분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입니다. 소금은 혈관 속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은 늘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구 결과 염분 섭취를 하루 2g만 줄여도 혈압이 평균 5에서 6 낮아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관리보다 단 하나의 습관이 더 강력하다는 걸요. 그 습관이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존경하는 선배 의사 박영수 선생님이 은퇴하시기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나는 40년 동안 수많은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내 부모님께는 약보다 음식을 먼저 권했다. 그게 더 오래가고 안전하거든. 그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귀리 가루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다른 식이섬유와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물을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피 속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마치 혈관 속 작은 청소부 같은 역할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12주 동안 매일 귀리를 섭취한 그룹은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1% 감소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60세 이상 노인 24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험한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귀리 60g을 섭취한 그룹은 혈액 점도가 15% 개선되었고 뇌혈류 속도가 12% 빨라졌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전신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염증 지표 CRP 수치가 25%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리의 효과는 비타민 C와 함께 먹을 때 더 강해집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내벽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동안 비타민 C는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귀리 가루에 레몬즙을 몇 방울 넣어 마십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권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니까 스스로 찾아 드시더군요. 요즘은 손이 따뜻해졌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귀리가 만능은 아닙니다. 심각한 혈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또는 치료와 병행하는 생활 습관으로는 귀리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니까요. 매일 아침 한 스푼이면 됩니다.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귀리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귀리 제품의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럼 이 귀리가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제가 직접 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깊이 남은 환자분이 계십니다. 김순옥 할머니. 3년 전 겨울에 처음 뵀습니다. 68세였고 평생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 7시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을 40년 넘게 사셨죠. 그분이 진료실을 찾아온 건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왼쪽 손이 자꾸 저려요. 가끔 말이 꼬이고요.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180을 넘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130 이하니까 꽤 높은 편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대로 두면 1년 안에 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장 일을 해야 해요. 복잡한 건 못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귀리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그것만 하세요. 처음에 할머니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만 더 드셔보세요. 몸은 천천히 바뀝니다.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렸는데 요즘은 맨손으로도 괜찮아요. 혈액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155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변화는 3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요. 시장에서 손님 얼굴이 잘 기억나요.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135,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혈액점도 수치도 6.5에서 5.8로 개선됐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시장에서 일하십니다. 7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시죠. 달라진 건 하나, 일어나자마자 귀리 한 잔을 드신다는 것.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귀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 마시면 허전해요. 건강을 지키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이라는 걸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마시면 될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귀리를 권하면 꼭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냥 마트에서 파는 오트밀 먹으면 되나요? 중요한 건 어떤 귀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시중에 파는 귀리는 세 종류입니다. 압착 귀리, 인스턴트 귀리, 그리고 귀리 가루. 제가 추천하는 건 귀리 가루입니다. 통귀리를 그대로 갈아 놓은 것이라 영양소 손실이 적고 물에 잘 풀립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좋습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할까요? 베타글루칸은 너무 뜨거운 물에서 분자 구조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리가루 한 스푼을 넣습니다. 한 스푼은 대략 15g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몬즙 서너 방울을 넣어줍니다. 레몬이 없으면 사과 식초 한 티스푼도 괜찮습니다. 저어서 잘 섞은 뒤 마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몸은 물도 영양도 받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점도가 하루 중 가장 높습니다. 이때 첫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혈액을 다시 묽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50대에서 70대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아침 공복에 귀리 음료를 마신 그룹은 4주 만에 혈류 속도가 17% 빨라졌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단맛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귀리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둘째, 우유에 타지 마세요. 우유의 지방이 베타글루칸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 한 스푼 15g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꾸준히 드세요. 최소 4주 이상 드셔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옆 탁자에 귀리 가루통을 놔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더군요. 위가 약하신 분은 레몬 대신 사과 식초를 사용하세요. 산도가 낮아서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아침 한 잔 준비는 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걸 먹는 것만큼 나쁜 걸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해치는 의외의 음식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안 먹어요. 왜 혈관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면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고기는 안 드시지만 빵은 매일 드시더군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하얀 음식들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저는 이걸 삼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이 사라집니다. 남는 건 거의 순수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한국경영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심내 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높았습니다. 흰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정제 식물성 기름입니다.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은 정제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 이상 섭취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42%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숨어있는 설탕입니다. 요거트, 시리얼, 소스류.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설탕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리가 들어있어도 설탕이 많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혈류 개선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운동을 권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발끝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천천히 위로 당깁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밉니다. 이 동작을 30번 반복합니다. 우리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일본 국립스포츠과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발끝 펌프 운동을 하루 3회 한 그룹은 하지 정맥 혈류가 22% 개선됐습니다. 두 번째는 목 회전 운동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천천히 왼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합니다. 5번씩 반복합니다. 목에는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뇌로 가는 피의 80%가 경동맥을 통해 올라갑니다.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절대 빠르게 돌리지 마세요. 어지러우시면 바로 멈추세요. 세 번째는 손가락 자극 운동입니다. 양손을 가볍게 털어 긴장을 풉니다. 손가락 끝을 하나씩 꾹꾹 눌러줍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을 눌러주세요. 손끝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자극하면 말초혈류가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2초간 멈춥니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10번 반복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복식 호흡을 한 그룹은 8주 만에 평균 혈압이 5 낮아졌습니다. 발끝 펌프 30회, 목 회전 좌우 5회씩, 손가락 자극 양손, 각 1분, 복식 호흡 10회. 이렇게 하면 대략 10분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한 번이 낫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귀리 같은 거 먹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오히려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순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심각한 혈관 질환이 있거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겪으신 분이라면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약은 지금 당장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을 대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합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하지만 약은 원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약을 끊으면 수치가 다시 올라갑니다. 반면 음식과 생활 습관은 몸의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게 약입니다. 불이 다시 나지 않도록 집 구조를 바꾸는 게 생활 습관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약을 복용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약만 복용한 그룹보다 재발률이 38% 낮았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약이 대표적이죠. 귀리나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다만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매일 비슷한 양을 꾸준히 드시면 담당 의사가 약 용량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레몬이나 자몽은 일부 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면 사과식초로 대체하세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하지만 약만 믿지도 마세요. 약이 지금을 지키는 동안 음식과 운동으로 미래를 바꾸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귀리도 먹어야 하고, 나쁜 음식도 피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지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계획을 권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서 3개월 뒤에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다른 익숙해지기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아침 공복에 귀리 가루 한 잔 마시기. 다른 건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운동도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까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났을 때 드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이 시기에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손끝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 아침에 덜 피곤한 느낌. 두 번째, 다른 더하기입니다. 귀리 루틴이 익숙해졌으니 하나를 더 더합니다. 하루 10분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귀리 마시고 나서 바로 하셔도 좋고, 저녁에 TV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드세요. 하루 1.5리터를 목표로 해보세요. 이달에는 음식도 조금 바꿔봅니다. 흰밥을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부터 100%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반반 섞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2달째가 되면 몸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잠이 잘 오는 느낌. 세 번째, 다른 완성하기입니다. 이제 귀리 루틴과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달에는 식단을 본격적으로 점검합니다. 하얀 음식, 가공육, 정제유, 숨은 설탕. 이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는 과자를 줄이고, 다음 주는 햄을 줄이고, 그렇게 조금씩 바꾸세요. 3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아침이 기대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일주일 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지금의 상태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바뀔 수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면 바뀝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네 슈퍼에서 만난 할머니 기억나시죠? 손끝이 차갑고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하셨던 분. 며칠 전 다시 만났습니다. 슈퍼 앞에서 장 보고 나오시는 길이었죠?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거 먹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의사로서 40년을 보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수술을 성공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누군가의 삶이 나아졌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늙지 않습니다. 멈출 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끊으면 혈관도 멈춥니다. 우리가 다시 돌보기 시작하면 혈관도 다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해줬습니다. 무리해도 하룻밤 자면 괜찮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몸을 챙겨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귀리 한 잔, 하루 물릴점 5리터, 10분 간단한 운동, 나쁜 음식 조금 줄이기, 이게 전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의사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게을러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더 만들자. 혈관이 건강해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하루가 기대됩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저는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